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정론일침과 또 고성호 칼럼에서 말씀을 드릴 논평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어제 특검들이 설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 영장은 이제 발부가 돼서 나오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좀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정치 공세가 지금 3대 특검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이 정부 이재명 정권 돌아서 이제 뭐 3주 정도 지났잖아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하나도 빗나가지 않는다. 아무튼 이 3대 특검을 통해서 네.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 계멸의 순서대로 가고 있다. 네. 아마 국민들께서 문재인 때의 방식하고 좀 다르다. 문재인 때는 적폐청산이라 하고 요란스러웠잖아요. 네. 그런데 양동작전하는 식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 두고 네. 특검은 강력하게 나갈 거다. 이미 뭐 특검 합의할 때 60명 검사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내란에 그 60명이 투입되는데 네네. 3대 특검 120명 검사에 500명 투입되잖아. 이미 네네. 예상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들의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의힘이 그래도 보수 정당으로 제일 땅인데 보수 정당으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하느냐. 저는 뭐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청문회 보더라도 힘이 없을 때는 바깥의 힘을 빌려라. 그래도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의 50%는 아직도 보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단 그럼요. 말이에요. 네. 그럼 그 50% 중에서 국민의힘의 21% 이번에 뭐 반토막 지지율을 보면은 나머지 30%가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을 빌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괴멸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저항이라는 것을 저항하지 않는 국민의힘에다가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등 많은 전직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감옥을 가는 상황이 오고 네. 결국은 정당 해산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소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중진들이 특히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답답하죠. 그 국회의원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 저것들이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나는 건드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까? 근데 지금은 그 전에는 나는 봐주겠지. 다 자기는 봐줄 줄 알아요. 네. 그런데 이 문재인 때 적폐청산보다 한 10배 더 강하게 할 겁니다. 예. 그때도 2,000명 조사하고 200명 가량이 감옥 갔잖아요. 네. 지금은 그 타켓이 행정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정치권 사람들이다. 네.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빗나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좀 다급함도 있어야 되고 절박함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번에 당대표, 원내대표, 뭐 송원석 원내대표 돼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또 지도부에 가는 사람들 다 감옥 갈 상황을 만들고 또 그렇게 가라.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국민이 당신들을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소위 그 탄핵파들의 행위가 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을 비롯한 예. 이 탄핵파들의 행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모든 짐을 소위 말하는 보수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다 떠넘겼잖아요. 왜 국민들이 그런 모든 짐을 져야 되느냐 그런 생각하면은
정말 화가 많이 나죠. 제가 이 국민의힘 저 국회의원들 하는 짓을 보면 그 딱 그 저기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그 저 닭이 생각이 나요. 이게 가끔씩 개가 막 쫓아가면은 닭이 막 확 하고 도망가다가 막 진짜 급하면 두엄더미에 대가리 쳐박고서 그냥 죽는다니까 잡혀서. 지는 안 보이니까는 저 숨은 줄 알아. 근데 또 다른 닭이 있어요. 저는 네. 진짜 경험했는데 네. 제가 시골 때 대구도 그때 제가 살던 데 되게 시골이에요. 어릴 때 닭이 개를 공격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 못 이겨요. 맞아. 왜냐하면은 닭이 공격하고 포록 날아가요. 그러니까 개가 못 이겨. 그 닭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닭은 예. 그 병아리에 있는 닭이 되게 그래요. 지 자식 지키려면은 진짜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 저는 이제 예. 장닭인데 어, 되게 무서워요. 어허. 그 장닭이 제일 무서워. 장닭이 제일 지붕에 올라 있다가 어. 개가 괴롭히잖아요. 네. 동료의식이 있어가지고 괴롭히면 바로 와서 쫓아요. 그러면 고양이나 개가 오늘 또 도망가기 닭 얘기를 바쁘다. 하네. 장닭 얘기를 하네. 그래서 그러면 그, 아니 아까 그 장닭 역할을 국민의힘이 해라. 그래 못하면은 걔한테 쫓기고 가지고 그냥 아까 말씀대로 다 잡아먹히는 거죠. 공지 들고 그냥 죽는 거죠. 근데 그 어제 청문회에서 곽규택이가 뭐 위에 저 간사가 벼슬이냐 그랬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간사하고 있는 김현이라고 있어. 걔가 갑자기 왜 닭 얘기를 하냐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김현희 제가 잘 알잖아요. 행안이 같이 할 때 예. 그때 뭐 막말 사건, 폭행 예.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기사하고 예. 그런 때 막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그때 야당하고 되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국민의힘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제 파트너들이 정말 막강한 강기정부터 해가 김현미 뭐 이런 그다음에 지금 그 저 정청래 제 전부 다 제 파트너였잖아요. 예. 특위 파트너 혹은 뭐 행안위 그 간사 파트너도 있는데 다뤄야죠. 그 지금 뭐 방통위에 누구 저거 이진수. 이진숙 말고 그 저 방통위원장 저 최민희. 그 저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얕잡아 보였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여야 의원이 이렇게 딱 만나면 되게 저기 언뜻 생각하면은 여당이 갑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야당 의원이 더 큰 소리치고 갑노릇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그 네. 잣대거든요. 예. 야당이 됐어. 그것도 이제 자기들 때문에 야당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반성하고 석고대죄하고 고민들 하다가 됐어.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재명 정권에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우자. 네. 왜냐하면 이 이재명 정권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저는 대선 불복이라는 과정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수십 건의 탄핵이나 특검 문제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이건 대선 불복에 의한 정권 찬탈이란 말이에요. 저것들이 처음부터 그 과정은 했지. 과정은 국민 투표라는 형식을 거쳐요. 모든 독재자들이 그런 경우를 다 거치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가 이제 야당이니까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엄청난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정인이 한 명도 없어요. 김민석에 대한 정인이 한 명도 없어. 강신성이라는 사람도 안 나왔어. 네. 자료는 전체의 3분의 1도 안 냈어. 청문회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야당들이 그래 민주당이 그러잖아요. 청문회 보이콧 해버립니다. 그러면 총리 후보자를 청문회 보이콧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임명을 한다? 그거는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마디 청문위원 숫자도 4대 8이야. 시간적으로도 안 돼. 그것도 잘못됐어요. 정인, 자료, 그다음 청문회 숫자의 조정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안 해야죠. 그냥 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중단해 버렸어. 그러면은 너 청문회 한 거야. 청문 절차 다 밟은 거야. 청문을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뭐 그냥 우리는 청문회했기 때문에 너가 동의 안 하면 29일, 30일 날 그냥 해버릴 거야.
그런 길을 깔아주는 거는 야당의 길이 아니죠. 여기 댓글창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네요. 그 이를테면 꼭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라도 좀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민석이 저게 무슨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무슨 스위스에 무슨 자금이 있니 없니 하고 그걸 300조. 찾겠다고 그러면서 온갖 쇼를 하면서 비행기 타고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칭화대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칭화대를 누가 가든지, 예? 애가 무슨 어디 코넬대 어디 뭐 간다 그러면 코넬대를 한번 갔다 오든지. 이것들이 뻔질나게 놀러는 잘 다니면서 그것도 뭐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런 퍼포먼스 할 생각도 못 하냐. 이런 비판이에요. 그래서 코넬대 부분도 네. 자기들은 뭐 장학금도 많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갔는데 다 깨졌잖아요. 코넬대 학부는 네. 장학금이 거의 없는 상태고 네. 하나는 코넬대 혹은 미국에다가 요청을 해도 됩니다. 미국 정부에 이런 네. 한국의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니까 코넬대에 넣을 때 거기에 대한 재정 문제를 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 자료를 하는데 코넬대에서는 이제 사적인 적어도 문제라 저 1년이면 1년간 학비와 체제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를 계좌로 증명하라. 이게 사적인 문제는 안 하지만 이건 공적인 문제, 동맹국의 그렇죠. 공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런 문서라도 하나 떼었냐는 거야. 국무성에다가 예. 코넬대에다가 자 이런 상황이고 총리가 코넬대 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주동했던 사람이다. 그 반미주의자인데 그러면 미국도 번쩍 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거 안 하잖아요. 그 기본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들 안 영어가 하는 안 거죠. 돼서 안 하나? 아니 그게 그 처절한 고민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네 사람은 뽑긴 잘 뽑았더라고 청문위원들을 나름대로 사람들은 잘 뽑았는데 예. 청문위원이 딱 들어가면요 국회의원 108석이잖아요. 5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나눕니다. 자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전 실국장들 다 와라. 다 나누자. 자료를 나눠서 역할 분담하는 다 해보자. 그러면 이제 뭐 칭화대 얘기도 나오고 코넬대 얘기도 나오고 배추밭 얘기도 나오고 배추밭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강진성이랑 가야지. 강진성 사람이 배추밭을 했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배추밭 가가지고 배추밭 사진 찍고 이 배추밭에서 생산이 얼마 됐는가 따지고 평수당 얼마 나왔는데 450만 주면은 아니 투자금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도 투자금 많이 주는 것도 그건 뇌물이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사회 통념을 넘는. 아니 강신성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보면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를 했으면은 배추밭을 가서 배추밭이 1,000평인지 2,000평인지 몇만 평인지 한 달에 450만 원씩 투자금 이익금을 주려면은 배추를 얼마를 키워야지 그걸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용이라도 가면은 기자들이 할 것도 없어. 청문회장 앉아 있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뭐 연락해서 배추밭은 그림도 좋아. 헐해가지고. 고성국 TV 연락해서 갑시다. 카메라 들고 가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그렇지. 고성국 TV입니다. 여기가 강신성의 배추밭인데 몇 네. 평밖에 안 됩니다. 이거 1년 계산해봤더니 이익금 다 해봐야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뭐 그런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야당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 무슨 전세했던 빌라도 가야 돼. 방이 진짜 많은지. 그리고 거의 길냥이가 몇 명이라도 지금 있는지. 그거 봐야지. 그래서 아무튼 청문위원들은 네. 뭐 투쟁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받쳐주는 국민의힘 실국장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국민의힘에 당직자가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도 되게 많아요. 그 찰밥통 돌리라면. 그 전문위원도 많다고. 네. 저는 뭐 그 사람들은 워낙 관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철밥통 얘기를 안 하지만은 역할 분담을 제대로 못했다. 소위 이제 사령탑이 김용태는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무가 끝났잖아요. 네. 그럼 송원석 그거 안 끝난 것 원내 같은데? 대표가 이달 말 되면 끝나니까. 아니 왜 전국 다니면서 무슨 김진태 만나 뭐 김두겸 만나 그러면 당 대표는 이장우 만나 원래 김태원 뭐 한번 만나. 자리에 앉으면은 그 자리가 되게 매력스러운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감옥 갈 준비하고 해라. 근데 그거 못 갈 것 같아. 그다음에 뭐 일설로 뭐 이번에 갔는데 털어가지고 당신은 털어서 안 나오냐.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박차고 일어나야 되잖아. 그럼 그렇지. 어디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그 비대위원장. 그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 그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려야 돼.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그럼 바로 사실이겠죠. 바로 나와버려야죠. 그 왜 앉아 있어요? 그렇지. 털어가면 나와야지. 딱 얘기하지. 이 대통령이 저를 지금 급박하고 압박하는 겁니까? 저를 급박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급박하는 거고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50%의 국민을 급박하는 거지 않느냐 해서 바로 나가 성명서 바로 발표해야지. 그러면 당대표 길이 열릴 수도 있어. 그렇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가 들었다. 이거는요 젊은 정치가 아니고 모욕스러운 정치예요. 이재명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들었다. 나는 그래도 뭐 7대 개혁안을 얘기했지 않느냐. 제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립니다. 뭐 이런 우리 뭐하러 불렀냐고 나와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 해버려야 돼요. 거기서 바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급박 아니냐.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 국민을 이런 식으로 급박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우리를 왜 불렀냐. 다시는 이재명 정권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대화 단절 선언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때 전마들이 뭐 좀 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 싫은 언론들이 좋아서 싫었겠어. 이 바보 같은 것들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앉아 있었냐고 씻는 거야. 참 쪽팔리네 정말. 아니 상식적이잖아요.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그거는 엄청난 결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김용태형 결례가 아니에요. 그래도 41.15% 얻었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했는 국민에 대한 결례잖아요. 그걸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어. 그런데 무슨 당대표를 합니까? 자, 그건 그렇고 대표님, 이 김민석이 이게 국가 채무를 엉뚱하게 얘기하고 예산을 대답을 못했어요? 김희정 의원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이가 어이가 없어. 우리가 GDP가 얼마인가 그것부터 따져봐야 돼.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래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김민석이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한 2,500조 되잖아요. 그럼 2,500조가 GDP야. 그럼 막 GDP라는 개념은 뭐 물어보면 뭐 영어를 잘할지 모르지만은 잘 모를 것 같고 그냥 돈으로만 한 2,550조 되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그 GDP 비율대로 그러면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인 줄 아냐. 그래서 이 양반은 벌써 한 15년 전으로 갔더라고. 그 박근혜 정부 때 500조 할 때 저가 까무가지고 600조하고 500 우리 그때 500조 넘어갈 때요. 예. 야, 엄청 걱정했거든. 그렇지. 40% 넘는다고. 그런데 39점 얼마로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런데 600조에서 500조 썼어. 그럼 저거가 더 쓸 때는 썼는 거 다 잘못. 그냥 뭐 20% 30% 그때 500조일 때 생각하니까 그때 국가 부채 비율이 30%였잖아요. 근데 문재인 때 500조를 써가지고 이게 49% 가까이 간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개념은 이제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이 20% 30% 때 좋았는데 그 정권이 박근혜 정부야. 이제 그걸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국가 부채 비율은 그렇다 치고 전체적인 총 예산도 모른다. 예산을 모르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어때 국회의원이 어떻게 예산을 모를 600조 넘기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늘려가지고 이제 673조 정도 늘렸잖아요. 아니 그 상임위가 어디예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김민석이 상임위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도대체? 아니 근데 대표님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저 GDP 2,500 걱정되는 부분이 GDP가 2,556조야. 정확하게 2024년도에 추정치가 2025년 추정치가는 2,300조 정도 돼요. 그럼 뭐 한 2,500조 넘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했잖아요. 그런데 정부 관료들 암만 가르쳐줘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국회를 바보로 만들어야 자기들이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대리급. 최고의 전문가 대리급을 제 사무실에 모셔가지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보름 동안 합숙 훈련을 받았어요. 공무원들 중에 이 과장이 제일 뭘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과장 우리 말로 하면 차장 계장급이 제일 예. 잘하잖아요. 예.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연금 계획할 때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 예산을 모르는 총리가 그런데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은 뺐는데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뺏어가겠대.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네. 국회로 가져오든지. 지금 저게 21대는 예결위도 했어요. 김민석이가. 그리고 지금 국방위 하고. 21대 예결이 그때만 받는가 보다. 그죠? 예결이 그때가 30%,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인가? 22년 문재인 직전이니까. 때지, 예, 문재인 그때 40 넘어서 막 49까지 치솟을 그때예요. 문재인 때인데 그때는 놀았는가 보네. 왜냐하면은 국회에 자료가 나오면은 자 1페이지를 딱 열면요. 예. 뭐 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경제 부분이 딱 열는 순간에 GDP가 제일 첫 장에 나와요. 그렇지. 뭐 GDP가 예. 어떻고 뭐 예. 국가에 대한 예. 전체 총예산이 어떻고 쫙 나오고 이제 기본적인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일. 당연하죠. 예. 그것을 안 했는데 뭐 총리를 하십니까? 그냥 국방이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청문을 이틀 하루 반 정도 한 건데 여전히 쓴 거는 5억이고 벌은 거는 5억이고 쓴 거는 13억이라고 하는 기본 구도를 해명을 하나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축의금이다, 조의금이다에다가 출판 기념회 2개. 이걸 하면서 이 출판 기념회는 이제 김민석의 입장에서는 뭐 나만 그러냐 너네도 다 그렇지 이러고 지금 퉁치고 가겠다고 지금 출판 기념회를 이 돈의 주 출처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돈의 출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김민석 후보가 돈 문제를 정리를 하려 보니까 네. 장모 호출해야 되죠. 전처 호출해야 되지. 배추밭 호출해야 되지. 아니 헷갈려 이게 뭐 모든 전천지 걸- 현천지도 잘 모르겠고 뭐 설명을 잘 안 하니까. 저는 이혼한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럼 재혼한 거는 진짜 모르셨겠네. 저 진짜 몰랐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그런가 해가 찾아봤어. 예. 뭐 찾아보니까 뭐 그래서 아니 그 뭐 총리하면서 그런 가정사까지 다 본인이 꺼낸다. 야당에서 할 수는 있지만은 본인이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웃기잖아요. 지금 야당이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거 다 김민석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예.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또 호출시키는 거야. 논두렁 논두렁 시계. 시계. 그래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시계 쳐보고 김민석 쳐봤더니 엄청난 욕을 했더만. 김민석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재벌한테 돈 받은 뭐 대통령이 글쎄. 그게 네. 올바른가? 뭐 이런 얘기는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그럼요. 잊혀져가는 논두렁시계를 다시 부활시키더라고. 결국은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김민석 후보 장모 얘기가 앞으로 회자될 거예요. 전처부터 해서 그래서 야 자기 자식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 하는데 오래 하겠나? 저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특성상 2인자 안 키웁니다. 2인자 안 키웁니다. 그냥 뭐 박찬대나 정청래나 너 떠들 사람 떠들어라 켜놓고는 안 해요. 그게 그때 대표 경선할 때부터 정봉주 천일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부터 김민석을 마음에 뒀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 언론들 좀 분석한 거를 보면 김민석이는 서울시장 출마시키려고 뭐 우상호 정무수석 임명한 거는 강원도지사 출마시키려고 강훈식 비서실장 한 거는 뭐 충남도지사 출마시키려고 지금 전재수는 부산시장. 전재수는 부산시장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에 거의 지금 판을 이재명이가 짜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 기사가 계속 나오던데 그건 신빙성이 좀 있을까요? 권오리는 저 경북도지사. 대구만 없더라고. 이미 셋업이 됐어요. 이미 셋업이 다음 됐다. 지방선거만 이겨버리면은 지방 정권까지 우리가 장악한다. 그렇지. 예. 그래 되면은 이제 저항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이미 그 아마 프로그램 안에 프로세스 안에 보수 계멸의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경남하고 부울경하고 대우 경북을 분리시키는 작업. 이 작업을 지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직원들이 그림이야 그렇게 그릴 수 있지만 아니 고노리 갖고 어떻게 경북지사를 이긴다고 그래? 아니 뭐 판을 짜도 좀 제대로 짜야지. 아니 경북 대구는 제가 말씀드린 TK는 도저히 안 되니까. 대구 경북은 포기. 대구 경북은 빼놓고 이제 대구 경북 TK 이제 그 정당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장악해 놓으면 그 다음 총선이 쉬워져요. 뭐 그렇지. 총선이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근데 직원들은 그림을 그리지만 전재수가 뭐 이를테면 박형준을 이긴다. 뭐 우상호가 김진태를 이긴다. 아 이거는 이거 헛꿈이지. 아무리 이것들이 뭐 부정선거 기획을 동시에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해도 그렇지. 이번에 부산에 40% 얻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5%야. 6%만 얻으면은 저거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비스무리한 사람 또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지방선거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논평을 하면서 이재명이가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 지금 저게 3주도 안 돼서 완전히 미천이 다 드러나가지고 3대 참사가 지금 벌어졌다. 하나가 외교 참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사 참사,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비탄감으로 시작된 이 정말 포퓰리즘 정책 참사. 이 세 개가 이미 참사가 됐어. 예.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들겨서 이걸로 이슈를 전환하려고 한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요 세 가지 참사 있잖아요. 외교 참사, 인사 참사, 그다음에 비탄감 정책 참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G7에서 이미 외톨이의 모습은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나토 문제는 엄청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문제 때문에 공격을 했고 그거는 짜진 미국과 짜고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의 첫 외교 전신이 뭡니까? 아니 불법적인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네. 하면 되느냐? 네. 트럼프의 이란 공격 반대. 그래가 이제 나토 이제 위성나가 나토 가야 된다. 아니 32개국의 나토국들을 얼굴이라도 보는 게 어떻게 그 32개국 가려면 3년 걸려도 못 해요. 근데 가서 눈도장도 찍고 좌파 정권에 대한 의심도 풉시다. 그런데 세 가지가 틀렸어. 하나는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란이 휴전 협정할 줄을 몰랐어. 아하. 휴전 협정이 안 되면 트럼프가 안 올 거라는 생각도 틀렸어.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쓸 자리도 이제 초청국이 네 나라잖아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예. 네 나라인데 이게 3년밖에 안 됐어. 초청한 지가. 이제 그 다음부터 한국 안 넣고 당신 초청 안 해. 오지 마. 이러면 진짜 외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경파들이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위성락만 온건파도 아니지만 온건파로 분류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강경파야. 이른바 동맹 자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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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밀렸어요. 그리고 나토가 안 가서 우리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받죠. 왜냐하면 이란 핵의 제거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란은 핵을 아직 못 만들어서 플루토늄 과정인데 북한은 핵을 50개 내지 100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이 동맹국들의 고민이 이제 북한으로 쏠리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군인들이 한 3천 명이 죽고 또 6천 명을 공병까지 포함해서 파견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일이잖아. 그렇죠. 어떻게 그게 나토의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일인데.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는 고급 최첨단의 무기 기술을 주고 북한에다가 식량도 주고 북한은 그럼 전쟁부터도 러시아는 자동 개입하는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이 얼마나 나토하고 우리가 긴박하게 붙어 있습니까? 거기를 안 갔다. 이건 이제 소위 말해 외교 참사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인사 참사 문제는 지금 농림부 장관 나는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어디까지 변신을 하고 어디까지 수치를 당하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내 전화번호 얘기해.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총리는 안 돼. 총리는 이제 요만큼 하고 그냥 이제 할 만큼 해줬어. 김민석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돈 안 먹은 총리. 저는 딱 이게 4대 범죄 4가지의 범죄 사실이 돈하고 관련된 게 많잖아요. 총리는 최소한도로 김문수만큼은 안 돼도 조금은 돈 안 먹은 총리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돈하고 연관된 그런 상황도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 네. 그다음에 뭐 포퓰리즘 정책은 앞으로 저는 50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추경 30조 플러스 20조 정도 또 땡길 거예요. 아하. 그래서 가면은 2,000조 간다. 2,000조 시대 정부 빚 온다. 2,000조. 2,000조 시대가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GDP가 2,550조인데 국가 부채가 2,000조 간다. 야, 끔찍한 거예요. 그럼 청년들은 지금 뭐 그럼 2,000조가 뭐 이재명이 잘해. 박수 쳐줘. 2030 뭐 40까지 박수 쳐. 그게 다 전부 다 당신들이 빚이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사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네. 근데 잘 속여요. 이게 문제야. 잘 속이는 거야.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뭐 계속 이제 땡리야 땡리. 땡 하면은 이재명 쫙 나와. 김희애경 여사까지 막 나와.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또 하나 이제 환경이 좀 다르다는 것은 이제 다른 통신이 있어. 유튜브라는 통신들이 있어.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서 네.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힘들어도 또 힘을 내셔야죠. 그러고 이재명의 이 참사 시리즈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탄압을 할 겁니다. 그래도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리라 님이 슈퍼챗 하신 감사의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조원진 대표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